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김남국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숱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국이가? 정말 남국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의문사항이었죠. 위믹스 코인 같은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장되기 전부터 내부자 거래인지 뭔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남국이가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던 양만 따지게 된다면은 세계 7대 큰 손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트토렌트가 됐거나 여러 개 지금 잡코인 같은 거에 기적의 손이다라고 불리면서 투자에 규제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가지고 수백억 아니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나 지금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인 의문이 그건 것이죠. 이거를 진짜 남국이가 했다고? 이게 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남국이 혼자가 계획했던 그 정도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의심이 됐고, 그렇게 조정을 한 사람으로는 아무래도 이씨의 성을 가진 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즉 이재명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남국의 코인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로운 국면이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김남국의 코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위해서 쓰였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탁까지도 됐을 거라는 거, 이게 지금 김남국의 새로운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제가 좀 차근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일단 김남국가 제일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게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역풍을 좀 맞고 좀 깨갱했다가 김어준이 방송에 다시 나가가지고 또 했던 얘기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는 것보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FIU 애당초 김남국 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고 판단을 했던 FIU의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 거래소에서 제일 처음 FIU한테 보고를 합니다. 약간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거래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가 된 것 중에서 FIU가 실질적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비율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0.1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2% 그 확률을 뚫고서 김남국의 거래 정황이 FIU가 보기에 의심스럽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FIU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거래를 한 사람의 이름 정도까지만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는 모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런 봐라, 요거 국회의원인데 요런 거 했네,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FIU의 그냥 철저한 시스템에 입각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이 확인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된 것 중에서 0.2% 정도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통보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남국의 거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FIU가 검찰의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거, 아니 애당초 그냥 금융기관들이 거래소가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비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FIU 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남국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거겠죠. 도대체 김남국의 이런 식의 거래가 어떤 식으로 형사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냐. FIU에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의심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소에서 먼저 의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사사건이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거래소가 어떤 사유로 FIU에 신고를 했을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가 나왔죠. 업비트 거래소입니다. 가상화폐. 업비트가 김남국이 10억을 벌어가지고 40억을 이체했는데 30억이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FIU에 신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니까요. 일단 업비트가 가장 의심스럽게 봤던 거는 작년 1월 말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 60만 개, 이게 이제 시가로 하게 되면 4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하루 만에 다른 전자 지갑으로 김남국이가 옮겼다라는 겁니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업비트에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지갑으로 빠져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업비트가 좀 의심스럽게 본 것이죠. 4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인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뭐 한 곳으로 그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의심스러웠던 것인데, 그래서 업비트가 김남국한테 40억 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출처에 대해 가지고 소명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김남국의 답변이 뭐였냐? 비트토렌트 코인으로 번 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당시 실제 거래 내용상 내용을 보게 된다면 김남국이 벌었던 수익이 10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토렌트를 통해 가지고 40억 정도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비트토렌트를 통해서 번 돈이 10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억이 지금 뭐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업비트가 이상 거래다라고 보고 FIU에 신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30억에 대해서 FIU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한 정치 자금을 숨기거나, 아니면 둘째,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이다. 요 두 가지로 지금 FIU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부정한 정치 자금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어떤 큰 줄기 가운데 한 가지가 김남국의 이 코인 수익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장동 일당으로 받았던 그 돈 중에 아까 전에 지금 설명 안 되는 게 30억 정도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장동 일당으로 받았던 돈 중에 30억 정도가 이렇게 김남국의 코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문가까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해줬는데요. 카이스트 명예 교수인 문송천 교수입니다. 문송천 교수가 FIU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보다 뭐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김남국이 쪼개기 인출을 했고, 그것이야말로 자금 세탁의 혐의가 유력한 이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니까요, 애당초 김남국이 해명하고 있는 단순 코인 투자가 됐거나 에어드롭이 됐거나 코인 이체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FIU의 감시 대상에 그냥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를 뭐 인출을 하고 뭐 어떻게 뺐고 뭐 에어드롭을 했거나 코인 이체했거나 이런 것 자체가 FIU가 봤을 때 이상 뭐 신호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현금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라고 시스템이 판단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얼마 뭐 입금하고 뭐 어디 통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이 됐을 거라고 시스템이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남국이 거래 내역과 수입 자료 일체를 민주당 진상조사위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으로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좀 보니까요, FIU 시스템은 현금 인출 횟수와 규모를 분석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소가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잦으면 거래를 정지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토대로 역산을 해보니까 김남국이 놀랍게도 4개월 동안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했었다라는 게 추정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어떤 거래였다라고 한다면 김남국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꺼번에 그거를 뭐 인출하면 되는 것이지, 쪼개기를 하듯이 평균 지금 하루 매일 평균 7회 이상 4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현금을 빼낸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쪼개기 인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남국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제일 처음으로 의심이 됐던 것이, 남국이가
진짜로 남국의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꾸며냈다고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남국이가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빠르게 손절을 할까라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과 이재명 두 사람이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김남국이를 손절하는 수순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김남국이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가 뭐로 쓰였을 것이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부정한 돈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로 김남국의 가상화폐가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이 깨끗이 씻겨질 것 같습니다. 김남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이를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를 잘라내는 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